안녕하십니까. 리오성형외과 이동관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 눈 주변 성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눈 주변부가 가장 이렇게 노화가 이제 좀 도드라지게 되는데, 주변 이제 상담을 다녀보거나 주변에 이제 수술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술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어떤 걸 맞는지 그거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딱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요 수술을 하십시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눈 주변부라고 하면 크게 상안검, 하안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하안검부터 먼저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들이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것도 있고 하안검 성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지방 제거를 하는 거, 혹은 또 뭔가를 이제 채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눈밑 지방 재배치랑 하안검 성형인데, 요거를 이제 고객님들이 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 아래쪽은 눈 밑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거하고 눈 밑 고랑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볼록 튀어나온 지방 덩어리를 활용해서 요 눈 밑 고랑을 채워주는 거, 그게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입니다. 그럼 하안검 뭐냐?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바깥쪽에 피부를 절제를 하는 겁니다. 절제를 하는 거는 하안검 성형, 피부 절제를 하지 않고 지방 덩어리만 밑으로 고랑을 채워주는 거는 눈밑 지방 재배치,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게 해결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늘어나 있는 피부가 있거나 혹은 이렇게 이제 볼록하게 지방이 많은 경우에 지방을 밑으로 깔아주게 되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남다 보니까 볼록한 것 때문에 주름이 안 보였던 부분들이 좀 도드라져서 보여지는 경우가 있으면, 눈밑 지방 재배치만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바깥쪽에 이제 피부에다가 칼을 대더라도 흉터가 조금 걱정이 되겠지만은, 근데 그쪽 부분은 또 흉터가 또 잘 안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자가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기준으로 볼록하게 있긴 하지만은 눈 밑에 이 주름들, 아주 작은 잔주름도 마찬가지고 큰 주름도 마찬가지고, 주름이 있으면은 그냥 하안검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물론 이제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방이 볼록 튀어나온 것 때문에 늘어나 있는 피부가 풍선에 바람 넣은 것처럼 부풀어져 있다가 쑥 빠지는 경우는 집에서 뭐 본인 혼자서 판단하기는 쉽진 않은데, 그거는 이제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을 오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제일 애매한 경우가 그겁니다. 이제 막 피부가 살짝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럼 이걸 절제했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저도 여러 군데 상담해 보면은 요즘은 워낙 고객님들이 이제 원하는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잔주름이 약간 있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좋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흉터를 내가면서 피부 절제를 권해드리지 않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잔주름이 있으면 화장하거나 뭐 끼게 되고 막 이런 게 이제 나이 들어 보이서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좀 피부 절제량이 적다 하더라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내고 나면은 또 흉터 부분은 또 그 후에 사후 관리라든지 이제 수술을 좀 신경 써서 하면은 좀 거의 신경 안 쓸 정도로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를 이제 절제를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조금 복잡한 부분이 이제 눈 위인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눈 위가 처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거는 상안검 성형, 소위 말해서 쌍꺼풀을 만드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처져 있는 것만 당겨 올리는 눈썹 파 거상이라고 해서 요 눈썹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칼이 들어가서 늘어나 있는 피부랑 아래쪽 근육이랑 지방층까지 같이 당겨 올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 있고, 그리고 눈하고 눈썹 사이가 좀 좁아져가지고 눈썹이 이렇게 이마 쪽에 이렇게 처져 있는 분들 있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들어올리는 거는 또 이마 거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쌍꺼풀을 해야 되느냐, 눈썹 파 거상을 해야 되느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 병원 가서 상담을 보니까 이걸 권하고, 저 병원 저걸 권하고, 또 다른 병원 뭐 같이 하는 걸 권하고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해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은 각각의 말들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결과물이 다르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어떤 걸 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걸 원하는 게 뭐냐에 따라 가지고 수술을 종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일단
본인 눈에서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이제 찾아봅니다. 근데 쌍꺼풀이 있는 눈인데 피부가 늘어나가지고 조금 가려져가지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눈썹 있는 걸 들어보면은 쌍꺼풀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이 있는데 혹은 예전에 어렸을 때 쌍꺼풀이 그래도 눈하고 잘 어울리게 있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썹화 거상을 해서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은 원래대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눈썹화 거상이라는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양쪽에 쌍꺼풀이 있긴 했지만은 쌍꺼풀 차이가 너무 난다거나 한쪽은 있는데 한쪽은 없다거나 그렇게 좀 심하게 차이 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상안검 성형 쌍꺼풀을 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것도 정도에 따라 가지고 눈썹화 거상으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거든요. 눈썹이 이쪽은 쌍꺼풀이 그래도 비교적 보이고 이쪽은 잘 안 보이는 경우에도 반대쪽을 좀 이제 많이 올리고 조금 조절해 가지고 그 차이를 줄여 놓으면 그거를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가게가 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해보는 방법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로 나이가 되면 바깥쪽으로 주로 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장대나 화장실처럼 큰 거울에서 좀 밝은 데서 눈동자 바깥쪽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손가락으로 조금 넓게 잡아서 이렇게 살짝 들어봅니다. 그래서 조금씩 들어봐가지고, 혹은 한쪽이 많이 쳐져 있으면 조금 더 들어보고 좀 덜 들어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형태가 나올 때가 들어봅니다. 그래서 눈을 깜빡깜빡 했을 때 크게 불편하지 않다, 근데 딱 나는 요 모양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눈썹화 거상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되고, 이거를 아무리 들어보고 아무리 짝을 맞춰서 들어봐도 짝이 잘 안 맞는다거나 뭐 쌍꺼풀이 작거나 이렇다 그러면은 쌍꺼풀 수술한다, 그래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게 100%는 아니겠지만은 가장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 요 눈썹 뼈르기 좀 조금 위에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되어 있던 눈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처져서 눈썹이 내려와서 눈하고 눈썹 사이가 좀 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마를 들어보거나, 혹은 이마 여기 쪽쪽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렸을 때 이런 형태 같으면 눈썹이 올라가면 조금 밝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이마 거상이라는 방법을 이제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눈썹화 거상을 이렇게 당겼을 때는 이렇게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수술 방법이나 이것도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눈썹화 거상도 좋고 상안검도 좋은데 쌍꺼풀을 하자니 조금 볼록볼록 해가지고 좀 보기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눈썹화 거상을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또 쌍꺼풀이 없거나 너무 작아 조금 아쉽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복합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쌍꺼풀 수술을 했을 때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속눈썹이 나는 요 라인 바로 아래쪽 우리가 피부가 굉장히 얇고요. 이 눈썹 쪽으로 갈수록 피부가 점점 두꺼워지는데,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이 가운데 부분의 피부를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꺼운 피부랑 얇은 피부랑 만나게 되면서 좀 어린 친구들 하는 것보다는 좀 볼록볼록하게 되고, 눈썹화 거상은 눈썹 바로 밑에 두꺼운 피부를 들어 올리기 때문에 피부 단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는데, 그러면은 피부도 제법 늘어나 있고 쌍꺼풀도 좀 차이 나고 하는데, 거기서 쌍꺼풀을 잡아봤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싫다라고 하면은 눈썹화 거상이라는 거를 좀 들어 올려 가지고, 그러면은 피부 단차가 별로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쌍꺼풀을 딱 잡으면은 또 이제 참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원하는 형태로도 또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또 다른 수술 방법들이 있어서 고객님이 원하는 형태를 어떤 거를 이제 맞는지 그거는 이제 좀 전문가 상담을 하는데, 상담 오시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거를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으면은 최대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수술 방법을 하면은 이제 그걸 권해드리는 거를 선택하면 되는데, 뭐 전혀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해보고 뭐 이걸 맞는지 저걸 맞는지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상담을 받아보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안검, 상안검 혹은 눈썹화 거상 또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호성형외과 이동관 원장이었습니다.